안준입니다. 백점이 몇 개 나왔어요? 4개. 네, 그럼 다 나온 거예요? 네. 아, 정감옥 100점. 네, 축하해요. 다음에 주진동 나오면 또 노트 정리 그렇게 잘 할 거예요, 작품 분석? 네. 아, 네. 지금 제가 도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 아까 학생들 플래너라는 도구를 사용했었잖아요. 그 플래너라는 도구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수동적인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능동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들을 좀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꿈의 땅이라는 그 뭐랄까 코칭 센터가 있어요, 인천에. 이분이 한 10몇 년 전부터 공부법을 이제 계속 개발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한 10몇 년부터 아시고 제가 거의 8년 동안 아신 분인데, 교재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좀 교재를, 공부법을 좀 세팅을 더 해가지고서 아이들이 따라만 하면 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도구를 이제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별거는 없습니다. 별거 없다는 게 왜 자꾸 별거 없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수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수능이 저는 이제 만점 받는 아이들은 저도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좀 넘사벽인 아이들, 뭐 특이한 아이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이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뭐 이 두딘북이라는 거가 이제 저희 솔루션인데, 뭐 이거를 가지고서 해서 뭐 잘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국어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저희는 뭐 국어 완전 학습법이라고 했는데, 자, 이 1단계부터 16단계의 순서대로 이제 학습을 하면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은 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도 뭐 학력고사 만점자, 수능 만점자들의 애들이 다 몰라요. 교과서를 공부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수능이라는 시험을 내는데, 아니면은 학교에서 내신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튼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능이라는 거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최를 해가지고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편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편적이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고3까지 왔으면은 고3이라면은 보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죠? 교과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만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뭐 교과서만 달달달달 외웠는데 왜 그러냐? 왜냐면은 수능이라는 이름을 수학 능력 평가잖아요. 수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니들이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배웠는데 새로운 어떠한 것을 만났을 때 풀 수 있는 능력, 그게 수학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니들이 대학교를 가가지고서 이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건데, 거기는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니까 그거를 만났을 때 네가 그거를 이해해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니? 라는 것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그 교과서 바깥에 가지고서 내면은 다 문제가 잘리죠. 왜냐면 선생님이 한 분이 내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내셔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낼 거 아닙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수능 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그 보편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 제일 원칙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거는 교과서 안에 있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었죠? 수능에서 개념, 원리, 뭐 연결, 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연결을 시켜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능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뭐 수학도 그렇고 뭐 각 과목마다 쉬운 문제들이 있죠. 쉬운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쉬운 문제는 하나만 끄집어내면 돼요.
그래서 수학 같은 거도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 앞에 거는 계산 안 하고도 풀잖아요.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념 하나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풀죠. 그러면은 다른 건 조금 어려운 건 뭘까요? 두 가지 개념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연결하는 거. 그래서 답을 도출하는 거. 좀 더 어려운 거는 세 가지 개념까지. 세 가지의 개념. 더 킬러 문항은 네 개나 다섯 개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면 끄집어내는 건 다 어디서 나온 거죠? 교과서 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알면은 교과서만 충실히 해서 하면은 아이들은, 한번 이따 이 아이 아까 그 만점 맞은 애 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수학을 문제를 풀어도 어떤 개념을 끄집어내야 될지를 항상 생각했고, 문제집에서도 내가 문제 풀고서 해설을 보고서 내가 푼 거하고 해설에서 푼 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떻게 더 풀 수 있지? 어떠한 방식으로 풀 수 있지를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거 공부법이거든요. 이 아이는 모르겠네요. 학원에서 가르쳐주는지 누가 가르쳐주는지 몰라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 공부법을. 그래서 뭐 얼마나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 망해놓고 이렇게 성장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어도 보면은 우리는 국어를 아이들이 뭐 소설이면은 뭐 예를 들어 소나기가 있어. 그러면 소나기 하나만 보고서 막 그거를 이제 외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에 좀 무식할 때에는 야, 문학은 외우면 돼. 그래서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되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죠. 시험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무슨 책에서 나올 거. 그러니까 교과서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출판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보편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에서 정해준 거예요. 정해줬어요. 그러면은 출판사에서는 그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요거는 쓰고 요거는 안 쓰고 이래서 교과서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은 달라요. 똑같은 문학 작품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능은 얘는 수능은 어떻게 해요? 다 나온다는 거죠. 왜? 출판사마다 다른 문학 작품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뭐를 유지하면 돼요? 보편성을 유지하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에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서 뭐 분석하면 소설이면은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소설이 진행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서 끄집어 내와 가지고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이런 거 배경이라든지 뭐 인물 사건 뭐 배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서 끄집어 내올 수 있는 능력을 보이겠다는 거지. 소나기에 대해서 분석을 외우라는 거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의 출판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내용이 스토리가 다 다른다 하더라도 그거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내신을 위해서. 네. 또 수능이잖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한 번으로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까 말해요. 원리, 개념을 끄집어내서 연결할 수 있는 거. 너무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모르는 질문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외워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외우냐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지문이,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은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그거를 내가 배웠던 걸 끄집어내 가지고 도출할 수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국어는 뭐냐면은 분석이라는 거를 이제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거죠. 필기잖아요. 필기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필기란 말이에요. 문학 작품에서.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죠. 수업에서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필기를 열심히 이렇게 하겠죠. 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외우죠. 외웁니다. 내신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쵸? 하지만 수능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해왔던 애들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애들이 스스로 먼저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국어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문학 분석이라고 3번에 되어 있는데 이 문학 분석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봐야 된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하게 하고, 이제 아이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한다고 하면은, 되든지 안 되든지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학작품,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문학과 비문학과 전부 다 문법도 다 있단 말이에요. 공통과정에는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과 레슨에 따라 몇 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문학을 내가 한다라면은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시중에는 뭐가 있죠? 자습서도 있죠. 그리고 네, 뭐 인터넷 유튜브도 있죠. 유튜브는 이제 영상이니까 그거 빼더라도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치면은 그 국어에 대한 그 정리를 해 놓은 게 한 적어도 한 세네 개 이상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리해 놓은 것과 인터넷에서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를 채워 넣을 수 있겠죠. 내가 모자란 거. 틀린 거는 수정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영상을 볼 수 있는, 본다는 거죠. 강의를 그때 들어야 된다. 그래서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문학은 사실은 영어 공부하고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문학하고 비문학과 이런 것들은 다 화법하고는 세 가지는 영어 공부법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영어도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이야 뭐 국어 문법하고 영어 문법 다르니까 이건 좀 따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문제 하나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은 목차를 안 본다. 원래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목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과서는 이미 목차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뇌과학적으로는 목차를 보고 공부하는 거는 그닥 좋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순서대로 선생님이 쭉쭉쭉쭉 목차대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목차를 보면서 네 목차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학습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성적 이제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은 매 수업마다 들어오셔서요. 뭐 단원이 새로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할 적에 뭐냐면은 그 단원 설명을 해주세요. 해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원의 목표를 말씀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리고 교과서도 그것이 분명히 써 있어야 되고 다 써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안 보고 본문부터 봐요. 예. 근데 목차를 그러면은 그 목차를 왜 중요한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두진북이라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모든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 책 안에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된 책이고 이제 뒤에 조금 더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눈물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먼저 정리를 하고 물론 이렇게 다 똑같이 못 하겠죠. 못 할 수도 있죠. 그럼 뭘 참조할 수 있다고요? 참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시면 모르겠지만은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이 목차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단원은 뭐였고 중단원은 이거는 파수꾼이었고 소단원으로는 그 갈래, 뭐 형성과 방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애들이 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이겁니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 영어도 비슷해요. 영어는 이제 예를 들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다 비문학이죠. 다 비문학이고요. 교과서에서만 뭐 소설이 뭐 하나 정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비문학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스토리가 좀 있기도 하고, 올해는, 올해 1학년 때, 이번에 2022 개정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이 조금 더 많고, 개정이 될 때마다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교과서가 수준이. 예, 개정이, 왜냐면은, 올해 이제, 저는 이제 영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어 교과서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들 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22년 개정이라고. 예, 네네. 올해 또 개정이 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한 애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쭉 이제 몇 년 동안 배울 거 아니에요. 그게 2015년 개정보다는 그러니까 2015년 개정 2015년 전이 2009였는데 또 그 전에도 앞에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9에서 15 넘어올 때는 좀 어려워졌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고 15에서 20이 넘어왔을 때도 이거 어려워졌다. 뭐 이거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뭐 그걸 항상 제가 항상 그걸 좀 느껴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두진북이라는 것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는 좀 교과서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영어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스스로 아이들이 분석을 할 게 이제 분석지라는 거를 써요. 국어나 영어나. 그래서 이 분석지 포맷을 줘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뭐 논술을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논술학원 같은 데에서 뭐 책 읽고서 뭐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포맷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고등학교 때 계속 쓰는 거예요. 네. 수학은 제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수학은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는 이제 수학은 이제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도 이제 아까 이제 고3에 이거 여기 면접 받은 애 걔 보면은 그 아이가 하는 학습법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결국은 개념입니다. 개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수학은. 그래서 개념을 자기가 알고 그거를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얘기했지만은 마지막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 개념도 원래 이제 보면은 학원을 가게 되죠. 요즘에는 수학은 대부분 다 선행을 나가니까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뭘까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과학인가? 농도에 관한 분석, 뭐 곱셈 공식, 뭐 이런 곱셈 공식을 한다. 그 곱셈 공식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필기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외워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되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아이가 먼저 읽어보고 개념을 생각해보고 그거를 정리할 수 있고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이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이 개념을 끌어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만점받은 애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계속 이제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탐구는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재가 있는데 탐구 과목은 교과서가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 보편성 유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정보는 모든 근본적인 거는 어디서 나온다? 교과서에서 나온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잘 안 봐요. 네. 교과서를 안 보고 뭘 보냐면은 학교 프린트물을 봐요. 프린트물 가지고 뭘 하죠? 외워요. 왜냐면 거기서 시험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학교 시험도 중학교도 그렇고 그 학교에서 보면은 프린트물 선생님이 다 이용하시거든요. 영어도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으시고 프린트물을 활용하세요. 나름대로 저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애들이 워낙 책을 안 보고 그럼 뭐 때문에 이유를 모르겠는데 프린트물을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워크북이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워크북, 프린트물이 워크북이죠. 워크북을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세요. 자, 근데 프린트물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거를 보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교과서를 보고서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목차를 보고 학습 목표를 보고서 학습을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뭐 30초 학교 공부법. 30초 학교 공부법은 뭐냐면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나는 후에 내가 오늘 배울 거 목차를 보고 이거 내용이 이것과 뭐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직권의 변화와 여기 중단원의 광물의 토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중단원이 있으면은 여기 소단원이네. 소단원에 보면 대륙해양 주변 국가라는 게 있어요. 소단원에서 배우는 게. 그러면은 머릿속에 30초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대륙 해양 주변 국가가 뭘까? 라는 거를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어디에 있죠? 교과서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소단원이니까. 지금 소단원 제목이 그거면은 내가 여기서 이거를 내가 내내고 수업을 그리고 이거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수업을 들으면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기가 있다. 그래서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얘네들은 이제 약간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은 사실 좀 읽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 외우면은 뇌는 일하지 않고 지겨워한다. 뇌는 우리 무의식이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회 독음을 10번을 그냥 읽느냐가 아니라 속이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뭐 마인드맵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그램 식으로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이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문제만 푸는 학습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은 뭐 개념 잠깐 보고서 문제 풀면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수학에서는 특히나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개념을 모르면은 점수가 오르지 않죠. 왜? 개념을 모르면 어디서 막히죠? 그 고난도 아니면은 뭐 그런 그 뒤에 문제 뭐라 그러죠? 어, 좀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항상 막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수학 옛날 책 학교 날치게 뒤에 뒤쪽에 가가지고 어려운 문제라는 게 결국 뭐냐면 아까 개념을 적어도 2가지나 3가지는 끌어와야지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사의 설명 중심이 문제다. 그런 거. 자, 보세요. 저는 이제 뇌과학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뇌과학 좀 하는데 뇌과학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경망을 확장시키는 가장 좋은 게 말하기예요. 말하기.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마다 선생님은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강의식 어떤 학원을 다녔다. 그러면은 선생님 학원에다가 돈을 주면서 선생님만 똑똑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걸 것 같은데 예. 기억이. 설명하면요 다 만족해요. 선생님도 내가 설명을 했고 아이도 들었으니까 당시에는 이해를 해.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항상 애들한테 말하거든요. 너희들 내가 이거 설명하는 거 해봤자 저기 문 밖에 신발 다 까먹을 거잖아. 그러면 걔들도 끄덕끄덕해요. 지들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 듣는 게 자기 아이들도 별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들으려고 애를 써요. 왜? 불안하니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거든. 이게 속고 있는 거다라는, 속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이 자기주도가 참 어렵기도 하고, 로망 같은 단어이기도 한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두짐이라는 책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겨울 방학 때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학습법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새로운 거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보편성이 유지가 돼야 되도록 그렇게 아주 잘 정제돼 가지고서 만든 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얼마나 많은 뛰어나신 교수님들이 그 책을 만든 건데요. 그냥 막 허투루 만든 거는 분명히 아니다. 다만 그거를 활용하는 자들이, 그거를 배우는 자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책을 쓸 때는 의도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과서니까 어떤 지식을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석학들이 그 책을 만든 건데 그냥 단순히 싹 빼버리고 그냥 어떤 그 안에 있는 걸 보지 않고 겉에 있는 것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뇌를 속이는 반복. 우리의 뇌는 뭐를 싫어한다고요? 반복을 싫어합니다. 반복. 우리 뇌는 무의식은 반복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뇌를 속이는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을 하더라도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류입니다. 방을 만들라고 저희는 애들한테 말하거든요. 아까 앞에 뭐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방이에요. 대단원은 큰 방이고요.
이 집이라고 할게요. 아파트 여기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왔으면 그게 대단원이겠죠? 그리고 중단원은 뭐가 될까요? 이런 방들이 있겠죠. 방 1번, 2번, 거실, 뭐 이렇게, 뭐 주방 이렇게 됐겠죠. 소단원은 그 안에 있는 뭐가 되겠어요? 가구질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원룸에 살면은 늘 데가 없다고 하면 다 벌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것을 어떻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머릿속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원래는 그 정리를 해서 해가지고서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서 방을 만들어 정리를 해서 만든 게 목차여야 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교과서는 목차를 만들어 놓고 이미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끄집어서 이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만들어진 목차도 보지 않고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안에 것만 보고 가지고 흩어져서 머리가 막 예를 들어 영어로 치면은 영어도 그 문법이 사실은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다 사로 배워. 학교에서 관계대명사, 뭐 투부정사, 분사 뭐 이렇게 사로 배우거든요. 그것들의 원리 방만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딱 하면 문법도 사실 끝나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못 하니까 맨날 사사사사 흩어져 가지고 못 한다. 우리는 것도 영어도 이제 문법도 이렇게 국어 문법, 영어 문법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을 분류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레슨이 있어요. 이제 5가 6가 보통 중학교는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5가 방을 큰 방을 만들어 놓고 5가의 제목, 그다음에 대화문, 그다음에 어법, 그다음에 단어, 여기에서 이제 내용 같은 거는 약간 안 썼네. 뭐 내용이라고 있으면 내용, 본문 내용, 본문의 제목 뭐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서 머릿속에다 이렇게 불려오는 게 이게 이제 마인드맵이죠. 이거를 모든 과목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어도 포함이 되고 영어도 포함이 되고 이거를 분류를 해서 방을 만들어 이 레슨은 과연 어느 부분인가? 문학인가? 비문학인가? 문학이면은 소설인가? 뭐 희곡인가? 소설인가? 뭐 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서 내용을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영어를 좀 하나 넣었는데요. 영어 이제 내신으로 시험 범위가 있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해석도 선생님이 좀 정확하게 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글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국어 교과서처럼 분석을 하고 영어를 보고 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해석을 하거나 한글을 영어로 쓰는 것까지 이제 그 중간에 단계를 제가 좀 조금은 이제 잘랐는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그림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8회 독을 합니다. 적어도 8번을 한 번 읽을 때 8번을 읽자 뭐 이렇게 한 레슨이에요. 이게 이제 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반복해서 읽으면은 뭐 각자 나름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읽으라면은 1번 문장이 있으면은 1번 문장을 2번 읽죠. 그 다음엔 2번 문장 2번, 3번 문장 2번, 4번 문장 2번, 5번 문장 2번. 한 문장씩 2번씩 읽으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읽으면은 이제 지겨워하니까 이번엔 조금만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뇌는 굉장히 단순해요. 조금만 다르게 하면 그걸 새로운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1번과 2번을 읽고 2번, 1번과 2번을 2번 읽고 3번과 4번을 이게 못합니다. 3번 또 2번 읽고 3번과 4번 읽고 5번과 6번을 2번 읽고 그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2번씩 읽었으니까 여기는 표현이 좀 못하가 나는데요. 3번씩 3문장씩 2번 읽고 1, 2, 3번을 2번 읽고 4, 5, 6을 2번 읽고 그 다음에 전체를 2번 읽고 그러면 이제 8회독이 되는 거예요. 대략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도 반복을 하더라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아이들이 아니죠. 우리의 뇌는 그냥 얘가 반복하고 있네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 어차피 반복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느낀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학을 문제를 풀면은 모르겠습니다. 수학을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모르겠지만 뭐 학원마다 있고 아이들의 유형이 있는데 절대로 수학 풀이 공책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풀이 공책은. 그리고 수학 공책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렇게 아래로 풀면서 풀이 과정과 답은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채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동그라미인데 틀리면은 뭐 찍 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가 문제죠.
틀리면은 틀린 다음에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오답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오답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아이들이 제일 싫어해요. 애들 시켜보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도 그렇고 뭐 중학교도 그렇고 어떤 학원에서 채점 선생님이 있는 학원이 나는 제일 나쁜 학원이라고 봐요. 네. 채점은 본인이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믿고 해요. 그냥 하다 보면 분위기가 저희는 이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여서 이제 그 대신에 베끼는 아이가 있고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간혹 나오긴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뭘 하냐면은 저는 뭘 하냐면은 철저하게 물어보죠. 맞은 것도 물어보고 틀린 것도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면은 답의 이유를 물어봐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맞은 것도 맞았으니까 뭐야? 답의 이유를 아니까 맞은 거야지. 찍었어. 찍을 수도 있잖아요. 찍은 거는 저는 표시하게 해요. 찍는 거 감 좋아. 그 느낌 아닌 느낌 그것도 실력이야. 그런데 표시는 해놔. 찍어서 맞은 건지 풀어서 맞은 건지 또 문제가 많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시를 하라 이거죠. 근데 이제 학습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성장한다는 거를 보면은 절대로 베끼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너무 많이 틀리면은 오답 분석지를 떠야 되니까 너무 그게 지겨워서 왜냐면은 오답 분석지 안에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틀린 이유. 두 번째는 답의 이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각 과목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렸으면은 뭐 동그라미 친 거라든지 뭐 구멍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겁니다. 자기가 해설을 보고서 알게 되었을 때 혹은 그래서 해설을 보았는데 이라고 세모하고 이해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한 번 갖고 안 되고 두 번 갖고 봤을 때 뭐 이거는 해설을 봐도 몰라가지고 뭐 설명을 들었을 때 그리고서 설명을 들었더니 내가 다시 알게 되었을 때, 혼자 할 수 있었을 때.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못 푸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채점을 가지고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한 번만 문제 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두 번은 풀어야 될 텐데 그때 이런 것만 이제 풀면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아는 거였지. 쭉 눈으로만 봐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스스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학년이라서 국어는 문학과 이것조차도 몰라요 애들이 잘. 뭐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알까 모르는데 중학교 애들이 문학이 뭐고 비문학이 뭐고 뭐 이런 것들도 아이들은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다 모릅니다. 10%도 알 거예요 아마. 근데 많은 애들이 잘 몰라요. 막 이렇게 이제 정리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 보기만 봐도 여학생이 쓴 것 같죠? 남학생들이 이렇게 못 쓰더라고요 글씨체가. 그래서 정리를 자기가 이 교과서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학습법이에요.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읽어가지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원장님, 선생님하고 이제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율랑동에 있는 한 원장님이 이제 저희랑 같은 비슷한 걸로 해서 또 프로그램도 같은 거 써가지고 회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는 국어를 하는 학원이에요. 이제 국어를 하는데 저희처럼 사회과학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과학을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해둔 거예요. 원래 국어만 하다가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데 선생님이 도움을 이제 자기가 이제 교과서를 읽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과서를 읽어준다고. 선생님 뭐라고요? 교과서를 읽어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교과서 못 읽는 거 모르세요? 이거를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우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읽어주면서 하나하나 뭐랄까 그 내용 뜻 단어 결국은 이제 어휘력이에요. 이게 중학교 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한자어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이제 설명을 해줘서 하면서 읽어준다는 게 그걸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글을 몰라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읽기 있는데 당최 무슨 소리를 모르니 각 문장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읽어봐 해가지고 읽어보고 그래서 여기 이해 안 되는 게 뭐야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영어 수업에서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읽어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고서 시험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저랑 오랫동안 한 아이들은 뭐 단어도 돼 문법도 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다 해놓고 올라오니까 문법을 모르겠어요. 단어에 좀 외우면 되는 거고. 근데 항상 애들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한글 해석 놓고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들은 국어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수학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선생님은 무슨 수업을 할까요? 무슨 국어 수업을 할까요? 애들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어머니? 네, 맞아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무슨 공식을 넣냐, 뭐 어떻게 푸냐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려운 문제 같으면은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이게 당최 무슨 말이냐를 물어본다고 하니까 국어 수업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보면은 저희 이제 문해력, 독해력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훈련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수학 학원에서 그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학을 왜 하냐 했더니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똑같다. 심지어 뭐 이거는 지금 아시아의 자연의 사회 과목이잖아요. 제가 뭐 이 근처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은행에 좀 가입한 게 있어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뭐 아이들 다른 과목을 문제를 뽑아줘요. 뭐 사회나 지리나 고등학교는 뭐 선택 과목에는 뭐 지리가 나오기도 하고 뭐 생활과 윤리인가 뭐 무슨 윤사가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것도 있고 문제를 뽑아주면 보면은 그 문제 교과서 문제 내신 문제들 보면은 이게 과연 국어 문제인가 지리 문제인가 지문이 길어 국어 지문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뭐 쉽게 하는 애들은 있지만은 이거를 못 읽는 아이들은 항상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 중요하고 그리고 기초부터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해요. 단어 아는 게 진짜 중요하고 영단어를 무조건 많이 아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반복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공부법을 한번 익혀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쓸 수 있거든요. 내신이든 뭐 모의고사든.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그 학습법대로 중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까지 들어가서 이제 선배와의 시간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 중에서 이제 학습법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수능 때까지 다 써먹었다.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해라. 유행해서 비문학은 목적들이 있고 문학은 이제 시, 소설, 시곡, 수학이 그래서 아까 영어 공부법을 넘어가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유행해서 이렇게 애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정리해서 끝낸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보면 누구 한번 떠들어야 되잖아요. 옆에 공부하고 이제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좀 시간을 정해놓고 떠드는 시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뭐 각자 공부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과목이 애들은 저희는 그 수준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학년 무진도예요. 자기가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 달라도 설명하면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초등학교 가는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뭐 이런 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얘 거를 들으면서 배우는 거고 또 위에 있는 학년에는 밑에 있는 학년의 걸 들으면서 뭘 되는 거죠? 복습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좀 바꾸면은 꼭 뭐 진도가 맞아야 되고 학교가 맞아야 되고 교과서가 똑같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차피 수능인데 수능은 뭐죠? 보편성을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내용까지 다 그것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못할 거 없다. 그리고 네,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거는 영어 공부법을 이제 아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목차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마인드 맵으로 정리를 옆에 친구가 새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친구가
내용이랑 얘기 공부법을 합니다. 공부법을 저희는 설명해 딱히 대화가 없어서 내용 주는데 이제 대화는 저희는 아직 뺐고요. 여기까지는 하지 그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단어를 이렇게 기입 주신 다음에 본문을 그냥 읽고 개별로 이제 제가 해주는 국어로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영어 네, 어렸을 때 저런 거 하는 학습 패드가 있었어요. 네네. 학습 패드. 네, 뭐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네, 네. 그날 배운 거 네네네. 그런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맞아요. 뭐였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해석이 비슷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초기에 말씀드린 우리 학습법이라는 게 이 해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원래 다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뭐 이런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으니까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공한 사례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를 만든다는 거는 그 석학들이 이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만든 책이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만 해가지고서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죠? 연습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연습만 하면은. 그러면은 연습만 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사실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나 공부법에 대해서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막 항상 말씀드린 게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공부법 필요 없어. 그냥 외우면은 된단 말이에요. 외워서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아이들이 제일 이제 차라리 아예 공부를 안 해도 나을 수도 있어요.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잘하던 애들은 자기가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뭔가로 새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망해봐야 된다. 아까 수능이 만점만 해도 고1 때 망했다고 하잖아요. 뭐 망한 기준이 뭐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망했대. 망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닌가벼? 해가지고 자기는 그거를 수정해 나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수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가는 아이들이 있죠. 1학년 지나고 2학년 때 가서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까지 계속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아까 보면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공부법이라는 거는 새로운 건 없는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좋은 도구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요. 뭐 저희 말고도 어딘가에 좋은 공부법으로 하는데 분명히 원리는 똑같을 거예요. 거의. 조금 뭐 세세한 데에서 뭐 어떻게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저도 이제 다른 학원에 뭐 원장님 만나서 이제 만나보고 하면은 원리는 똑같아요. 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사실 뭐 그 차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차이지 원리는 똑같은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교과서는 보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 내용을 내가 뭐를 알아야 된다?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 개념을 내가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나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이렇게 뭐 조립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들여다보면서 거기 이렇게 딱 분리를 해보는 거죠. 이게 있네, 뭐 이게 있네, 이게 있네 해서 다 분리를 해서 끄집어내는 게 개념 공부예요. 그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조립을 하는 거가 1차원이고 하나 더 하면은 옆에 끄집어낸 거하고 같이 뭐를 해요? 연관을 지어 가지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연관을 짓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건 어때요? 제가 도와주는 거.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맨 처음에는 이렇게 끝내는 거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런 거를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도와준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여기 안에 이런 거 부분을 가지고서 한번 힌트를 줘가면서 처음부터 그거를 확확 뭐 꺼내가지고 다 정리하는 애들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상위 10% 5% 그런 아이들. 영어 선생님을 막 그 과외를 막 찾을 때도 딸이
왜 역사처럼 1960년대 뭐 비행기가 생겼을 때 그때의 우리나라를 비교해주는 선생님이 있잖아.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미국은 어땠는지, 뭐 전쟁 때 우리는 어땠는지. 네. 근데 영어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근데 지금 본인이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건,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뭐 문법을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 만약에 영어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문법은 빼고,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용을 서론본론 결론을 나눌 수는 있어요.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배워왔어요. 문장의 글의 구조에 대해서는 계속 배워왔고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난해하거나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읽거나 이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해본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쉽게 하는데 안 해본 아이들은 못 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시간까지가 얼마만큼 빠르냐도 또 개인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거는 학습량하고도 또 그것이 좀 비례하지 않은가라는 게 좀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연관 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연관 짓는 거 우리 머릿속에서 하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냅스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냅스가 뇌 세포하고 뇌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뇌세포와 뇌세포가 일렬로 쭈르륵 연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뇌세포 하나가 굉장히 많은 뇌세포하고 연결이 되고 뇌세포 하나에 많은 시냅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시냅스의 개수는 늘어나고 줄어든다.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또 요즘에는 쇼츠 본다든지 그리고 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그렇다. 근데 그 보면은 여기는 효과적인 학습이라는 건 신경화망이 발달된 전제하에 또 이루어진다라고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그 공부법과 개념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찾아 돌아다닌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 2등급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까지는 뭐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취하고 하면 2등. 근데 고등학교에서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사실 왜 안 될까? 이게 이렇게 빨리 안 될까? 2등급까지는 금방 되는데 어떻게든 되는데. 네, 그게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이제 이걸 알게 된 다음에 계속 복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복기를 해봤을 때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던 아이들을 이제 봤더니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는 제 자식에게도 찾았고 이 문제성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다음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많은 아이들이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요즘에는 시냅스를 다 찍을 수가 있게 개발돼가지고 찍어보면은 해마의 시냅스, 그러니까 해마라는 부분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해마에서의 시냅스 밀도가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습 능력이 높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밀도가 낮고 치매 환자도 시냅스 밀도가 낮다. 그 시냅스 밀도는 이런 학습 능력, 기억 이런 거와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죠. 사실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서 개념 공부로 들어갔을 적에 그것이 하기가 쉽지 않고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쉽지 않을 뿐더러 노력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아시나요? 수행평가 시험, 수행평가나 뭐 막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못하게 진짜 영어 단어 외울 시간도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 단어는 진짜로 자기의 최대한의 의지를 들이지 않아서는 외울 시간조차 없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도 사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훈련이 나는 왜냐면은 시냅스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서 이게 뭐 리니어하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도 확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추월을 할 수가 있는 여러 개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그냥. 그리고 국어도 이제 연습, 이제 우리 예비 고1 어머니 계시니까 이 수능 만점 받은 애가 한 말이 자기는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대요. 우리 애기 책 좀 많이 읽었었나요? 부장풀 큰일 났어요. 아예 근데 얘가 이제 책을 많이 읽었다고만은 쇼츠에서 나왔었는데 아까 유쾌한 방 한번 꼭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얘는 읽은 것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얘는 어떻게 읽었냐면 초등학교 애가 책을 읽을 적에 상상을 하면서 어떤 뭐 심청전을 읽었다 하면은 심청이를 내가 상상을 그려놓고 이때 어떻게 하면 이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읽었대요. 좀 질이 다르지 않나요? 읽은 거의 질이?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게 궁금한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는지 안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시켰다도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 그게 바로 시냅스를 늘리는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얘는 이게 준비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맨날 게임하고 놀아도 조금 하더라도 가속도를 확 밀고 나갔던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방법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수능에서는 비문학이라는 이제 킬러 문항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런 읽은 책들은 다 뭐죠? 문학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 잘못됐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문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이제 중3 때부터 비문학의 비율이 늘어나고 고등학교 오면 되게 더 많아진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고 사실 그거예요. 비문학을 읽을 때 비문학 지문 보시면 되게 길거든요. 모의고사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읽으면서 앞에를 까먹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뭘 하냐면 잘하는 애들은 뭐냐면은 빨리 여기 컬러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비문학이기 때문에 비문학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막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 어휘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게 저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비문학에 있어서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 체계적인 학습 이렇게 이런 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그 비문학 그러니까 국어를 대비할 때에는 문학에 관련된 거 이제 교과서가 있으면은 이제 학교가 정해지면 교과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자습서를 사가지고 문학은 자기가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비문학은 교과서에서 이제 그 단원에 따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비문학 문제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고1이면은 고1 거를 하면은 안 되고요. 자기 수준에 맞는 걸 해야 된다.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만약에 독해력이나 어휘력이 안 돼. 그러면은 고1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중2라든지 더 쉬운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도 국어도 독해는 쉬운 걸로 해야 된다. 어려운 걸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서 뭐냐면은 문제집 안에서도 비문학 그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다. 영어도 우리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이번 수능 21번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이라는 거를 밑줄을 짰고 이 의미를 찾으세요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21번 문제가. 그러면 less sticky 하니까 직역을 하면 일을 덜 끈적거리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요즘 아이들은 직독직해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은 이 내용상에서는 말이 안 됐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봤었어야 되는데 덜 끈적거리니까 덜 붙어 있다는 것이고 고정이 안 됐다는 뜻이고 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공간적 제약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한글로 해석하면. 자 그러면은 그냥 단어를 외워가지고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죠. 수능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문맥상에서 추론해가지고 풀어오는 것이 수능 영어다. 특히나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래서 제가 수능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를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쉬운 내용을 너무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읽으면서 막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말인지 경험해 보시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한글 해석을 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영어를 봐야지 이해가 되고요. 한글로 그 번역을 해놨잖아요. 모의고사 번역을 누가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면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게 가끔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도 약간 좀 기계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할까? 해석해 놓은 게. 이거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시중에서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그 교육평가원에서 해석을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지만 교육평가원에서 그 해석해 주신 선생님들이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자료들은 뭐냐면은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이를 더 끌적거리게 만들었다 해석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해설집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분석집에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걸 읽어봐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하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분석집을 사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끄덕끄덕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애를 쓰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고 연관을 지으는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분석지를 곧바로 주는 것도 저는 사실 안 줘요. 니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1분이라도 아니면 30초라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